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뉴스가 돈의 저는 손 매니저고요. 오늘도 예민수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돈이 되는 뉴스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글동글 해야죠. 네, 오늘도 역시 또 다양한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또 첫 번째 미국 대선 우편 투표가 뭐길래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식시장이 미국 대선의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 현재 판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미국 대선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현실인데요. 네. 미국 대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전에 접어들고 있고 우편 투표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요.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현재 상황들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우세하죠. 그리고 네. 트럼프가 꽤 빨리 추격을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격차가 뭐 10두 자릿수로 뭐 14%까지인가 벌어져서 완전히 게임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격차가 6%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가 네, 벌써 예, 지금은 또 트럼프가 쫓아가는 거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앞에 있고 지금은 한 7%포인트에서 약간 교착 상태, 혼조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보통 인물이 아니다. 예, 네. 쫓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은 우리랑 좀 선거 방식이 틀려요. 우리는 대선은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죠. 국민들이 뽑습니다. 네, 5명씩가 뽑으면 네.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간접 투표예요. 이제 선거인단에게 투표하면 선거인단이 가서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는 거고요. 그것도 한 주의 의견을 몰표 방식으로 몰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우리랑. 왜 그러냐면 미국 네. 선거 방식이 미국이 51개 주가 있잖아요. 많죠, 네. 51개 주가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나라예요. 자기네 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보다도 어쩌면은 한 네. 주가 많이 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각 주가 독립된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마다 이 법률도 다르고 뭐 세금도 다르고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각 주에 그래서 미국도 지금 USA라고 쓰는 게 우리가 뭐 아메리카 그렇지만 USA가 뭐죠?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연방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연방 그런 공화국. 특수성이 있고요. 그 얘기는 어쨌든 간에 선거제도를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선거인단이 지금 538명이거든요. 558명. 이 가운데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27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걸로 경험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트럼프가 186 선거인단 확보한 게요. 네. 그다음에 조 바이든이 259, 그다음에 경합주가 93.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 맞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번에는 우편 투표가 굉장히 당락을 결정하는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도 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그래서 왜 우편 투표를 주목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특별히 좀 말씀하셨다시피 우편 투표가 대선 결과의 이번에 핵심 변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우편 투표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투표를 안 하고 우편 봉투에다가 나는 누구를 찍습니다. 선거인단에게 보내는 거죠. 말 그대로 우편을 네, 진짜 우편을 보내는 보내는 거네요? 거죠. 우리는 부재자 투표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재외 동포라든지 군인들 투표하려고 휴가 나오면 좋지만 안 보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군대 안에서 이제 부재자 투표, 출장 간 분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부재자 투표가 저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없어졌나요? 2014년부터 부재자 투표는 없어지고 우리는 네. 사전 투표제가 이제 도입이 돼서요. 네. 우리 당일 투표하기 전에 사전 투표 많이 하잖아요. 네. 당일 투표는 자기가 해당된 지역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사전 투표는 아무데나 가면 되거든요. 사전 투표를 하는데 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은 그러니까 투표 방식이 우편 투표, 우리로 얘기하면 부재자 네. 투표가 있고 조기 현장 투표 이게 우리 사전 투표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비슷하게. 당일 현장 투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네. 특별히 우편 투표를 하는 사람이 미국이 꽤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죠? 네, 특별히 아무래도. 그런데 잘 안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우편 투표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이고요. 민주당의 지지자 중에서 우편 투표 비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좀 이렇게 맹렬하게 네. 나와서 직접 찍고 그러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냥 조용하게 민주당 좀 더 젠틀한
그리고 젠틀하다 그러면 또 공화당 그럼 또 지지자들이 난리가 나겠죠? 섭섭해하니까 안 될 거고 어쨌든 그렇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코로나19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우편 투표가 많아진다. 근데 우편 투표는 우편으로 보내는 거니까 나중에 이게 제대로 유효표가 아니라 무효표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잘못 찍었다든지 소인이 잘못되다든지 날짜가 늦게 도착했다든지 이런 걸로 무효표가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선 후에 그걸 가지고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뭐 우리로 얘기하면 우편 최신청장이죠. 우체국 대표를 뭐 너 못 믿겠다, 파이어해야 된다 이러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에는 이걸 물고 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편 투표 나 못 믿겠어. 그러면서 불복한다고 하고 이거를 이제 연방 대법원에 가져가게 되면 골치 아픈 과정들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되고 있는 게 사망하신 미국의 대법관 긴즈버그잖아요. 네. 이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을 누구를 지목할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한 명 지목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유리하게 가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선거 끝나고 지목해라. 이렇게 기싸움이 되고 있는 건데 요게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2016년에 보니까 미국은 이 우편 투표가 전체 4분의 1이었대요. 굉장히 많은 거죠. 25%.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좀 많은 확률로 이렇게 우편 투표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게 주가 많다 보니까 우편 투표도 또 각 주마다 기준이 또 다르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러니까요. 복잡한데 좀 들어보세요. 오늘 어차피 우편 투표 공부하는 거고 그게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 대선이 우리 나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11월 3일 날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편 투표를 하게 되는데 미국의 51개 주 가운데 10곳은 그냥 신청 안 해도 유권자에게 무조건 우표를 발송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요? 무조건. 그러니까 신청 안 했는데도 집으로 우편 투표가 오면 거기다가 찍어가지고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 투표 비율이 이런 데 높겠죠. 나머지 주는 신청을 나는 우편 투표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그 나머지 51곳 가운데 10곳은 무조건 봉지를 보내준다. 봉투를. 나머지 그럼 41곳 가운데 여기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26개 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나 우편 투표할래요 하면 우편 투표가 가능하고 나머지 15개 주는 사유가 있어야 돼. 내가 아파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집 밖에 못 나가서 우리 애가 울어서 우리 애기 밥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유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보다는 10곳은 좌우지간 무조건 보내니까 우편 투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고 중요한 게 스윙 스테이트라고 들어봤어요? 스윙 스테이트요? 라고 이제 경합주. 미국의 경합주. 이제 후보들이 이제 표심이 갈리는 주를 스윙 스테이트라고 굉장히 경합주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가 뭐 저도 미국에 많이 안 가봤습니다만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이런 주인데요. 발음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이런 주들인데 이 주들이 우편 투표 시에 대부분 신청은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그런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개 아까 언급하셨던 거나요? 26개죠. 26개죠. 10곳은 다 보내고 10곳만 다 보내는 거죠? 나머지 중에서 26곳이 특별한 사유 없어도 우편 투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경합주에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경합주에서 이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혼선이 된다는 거고요. 우편 투표가 인정되려면 대선 당일 11월 3일까지 우편물에 소인이 찍혀야 돼요. 날짜 지키잖아요. 그리고 우편물이 또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도착할 때까지가 11월 20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면 허용하기로 됐으니까 미국 대선 11월 3일이거든요. 보통 11월 3일 되면 누가 이겼다 결판이 나요. 근데 11월 3일이 아니라 우편이 도착하는 11월 20일까지 늦어질 수 있고 그 이후도 또 결론이 안 날 수 있다. 이게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 우편 투표가 굉장히 많고 경합주에서 그 가능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3일 날 안 끝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만큼 네. 또 한 번 더 봐야 될 헷갈리죠. 것 우리랑 같습니다. 다르니까. 너무 헷갈리는데요. 미국의 대선 방식도 우리랑 틀리기 때문에요. 헷갈려요. 선거 얘기할 때마다 저도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또 짚어봐야 될 게 금융시장이 그러면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이 늦어지는 경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싫어하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는 그런 게 맞나요?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딱 끝나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트럼프가 되면 공화당이 기업들에게 친기업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네. 뭐 이제 트럼프에 불만 있는 사람이 많지만 지금의 기조를 이어간다. 트럼프는 주가에 엄청 신경 쓴다. 자기의 업적을 주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해 보이고 바이든이 되면 민주당의 색채는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하고 큰 정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좀 싫어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단기적인 거고 끝나고 나면 괜찮은데 이게 질질 길어지는 경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확실성인데요. 삼성증권에서 이 관련해서 자료를 낸 걸 보니까 유용해서 제가 좀 인용을 할 텐데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1월 3일 날 안 끝나고 12월 초 혹은 내년 12월 연말까지 이게 질질 끌고 갈 경우 그게 이제 당연히 불확실성으로 안 좋은 거죠. 네. 지난 그 2000년에 그 아들 조지 부시하고 네. 그다음에 엘고하고 대선을 했는데요. 그날 밤에 이제 선거인단 수가 아까 선거인단이라 그랬잖아요. 선거인단 수로 부시가 이겼어요. 부시가 271명, 고가 267명으로 게임 끝난 듯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조지 부시는 만세 부리고 엘고는 축하합니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플로리다에 개표하면서 이게 나중에 개표 후보 차이가 0.5%포인트 이내로 줄어들면서 이거 아닌데? 갑자기. 왜냐하면 미국 방식은 독특하지 않았더니 플로리다에서 만약에 1%라도 이기면 플로리다 표를 몽땅 가져가는 거라니까요. 퍼센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맞네요. 그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플로리다 표에 제가 플로리다 표가 정확히 몇 표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플로리다 표의 선거인단 수가 뭐 30표다 40표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반반이면 20표씩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1%라도 이긴 사람이 그 표를 몽땅 가져온다니까요. 그냥 다 가져오는 통으로. 거죠? 네. 거기는. 달라 우리랑.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엘고가 생각이 달라진 거야. 내가 이길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문제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재검표를 한다고 막 시끌벅적했어요. 법적인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은 미국 연방 정부가 12월 12일 날 한 달 지나고 나죠. 재검표 안 한다. 이러면서 게임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넘게 불확실성의 기간이 있었다. 주식시장은 아니 악재가 와도 상관없어요. 주식시장 그걸 견뎌요. 코로나도 견디고 전쟁도 견디고 뭐 다 견디는데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그 1개월 동안에 정확히는 35일이네요. 미국 S&P 500이 8.4%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22% 떨어졌어요. 한국도 4.1% 떨어졌어요. 그죠? 그렇게 길어지면 주식시장은 싫어한다는 거고요. 네, 영향이 확실히 느껴지는데 그럼 이거 맞춰서 다음 주부터 이제 대선 후보도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또 있어요? 네. 두 가지인데 삼성증권에서 얘기한 게 11월 3일 날 끝나지 않고 지난 2000년도처럼 1개월, 2개월 늘어질 가능성과 함께 최악의 경우는 이 합산 결과에 대해서 나 우편 트럼프나 누가 진 사람이 나 우편 투표고 못 믿어. 그래서 이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정으로 끌고 가서 법정에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그걸 이 일을 받아들이게 되면 최악의 경우 내년 초에 다시 선거를 할 수도 있다. 재선거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재선거는 국민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특해요. 또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선거를 했던 경우는 1825년에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 한 명이 유일해요. 미국 역사상. 자, 재선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하원 각 주를 대표하는 이 주 대표가 이제 부통령과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요. 상원에서는 부통령을 선출하고 하원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해. 어쨌든 간에 다시 재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아니라
이게 복잡하니까 국민들이 하게 되면 또 복잡하잖아요. 논란이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를 하는 건데 뭐 이런 경우까지 가게 되면 네, 불확실성은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니까 아,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 전에 조치를 뭐 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조치란 게 이제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게 안 가고 끝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법관이 지금 한 명 비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 네. 거기서 지금 긴지버그 대법관이 없으면 4대 4거든요. 대법관이 총 9명인데 아, 네. 긴지버그 대신 누가 임명하게 되면 5대 4가 되겠지만 그래서 뭐 최악의 시나리오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컨틴전트 일렉션이라고요. 대표단이 선거하는 대표단 선거인데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적지만 수도 있다. 예.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얘기는 미국 대선이 이게 간단치 않다. 예.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그 얘기는 불확실성의 연장이라는 거죠. 네. 다만 네. 투자자들은 그럴 때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릴 거 생각하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죠. 네. 네. 그다음에 두 가지로 이렇게 네.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TV 토론회? 네, 아까 제가 또 여쭤봤던 이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또 곧 시작이 되지 않나. 1차 네, 토론이 궁금합니다. 9월 29일 다음 주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TV 토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 지금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유세 이런 걸 많이 못했잖아요. TV 토론회 하면서 확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1차가 9월 29일, 2차가 10월 15일, 3차가 10월 22일 세 번 정도 있을 걸로 얘기하는데 네. 지난 대선 때 힐러리와 트럼프 그때 다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됐는데 물론 샤이 트럼프 이런 것도 있었지만 TV 토론에서 힐러리가 헤맸거든요. 좀 헤맸어요. TV 토론회에서 많이 네네. 좌우를 한 건가요? 인기에 좀 그 표를 많이 갉아먹었거든요. 네. 지금도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TV 토론하게 되면 트럼프는 TV 쇼 진행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또 그 제스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조 바이든은 점잖은 분인데 바이든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 이런 게 뭐 얘기가 됐어요. 한편에서는 물론 공화당에서 만들어낸 거겠지만 뭐 바이든이 뭐 치매 걸렸다 이런 얘기까지도 한편에서 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TV 토론하고 내려오면서 한번 뭐 삐꺼덕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바이든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다음 주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그것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거를 흥미로운 체크를 것 해봐야 같습니다. 됩니다. 네. 예. 정리가 됐나요, 대충? 미국 대선 우편 투표가 왜 중요한지, 미국 대선을 봐야 되는지? 네. 네. 정리 너무 잘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대선의 우편 투표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알았고요. 지금 네. 현재 바이든이 우세하고 좀 트럼프가 추격 중이라는 사실까지 또 짚어주면서 공부해봤습니다.